생각해주세요. 어쨌든 오랜만에 돌아왔으면서 배응망덕하게도 이번 영상의 주제는 왜 영상이 뜸해질 것이고 그냥 구독만 해놓거나 구독을 취소하더라도 종종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오길 바라는지, 한마디로 왜 이제 정말 드문드문 오게 될지입니다. 사실 원래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는 편은 아니었다만 왜 이제 이걸 확실히 좀 뻔뻔하게도 확장하는지 궁금하시겠죠. 무슨 염치로 이제 자주 못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냐. 제가 여러 가지를 느끼고 깨닫게 됐거든요. 사실 올해와 작년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힘들기도 많이 힘들고 온실 속 화초처럼 지내다가 좀 현실의 어두운 면도 보게 되고 너무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는데 세상에나 이런 사람이 실존하다니 싶은 충격적인 사람들도 꽤 많이 봤고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랑 꽤 많이 엮였던 시기였어요. 원래도 주변 또래에 비해서 뉴스를 많이 보고 시사에 관심이 많긴 했다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얼마나 대한민국의 정치 갈등이 극명했는지, 그리고 여러모로 사회가 얼마나 복잡한 비상식에 직면했는지도 보게 됐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 구역이 상당히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물이 안 좋은 곳?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비상식적인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저 제가 운이 좋아서 제 가정은 멀쩡했던 거였던. 그리고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코로나 이후 뭔가 뒤틀린 것 같다는 느낌? 어쨌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전에도 언급했다만 유명해지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세상을 변화시키겠어 이런 뚜렷한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그냥 이 세상이 너무 어둡고 비참하고 힘들게 느껴져서 뭐라고 해보고 싶었어요. 남을 위한 행동이라기보단 내가 살려고 하는 행동이 가까웠죠. 그냥 감옥에 누워있기엔 답답하고 힘들어서 딱히 의미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아니어도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그리고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 아무에게나 말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힘든데 혹시 아무나 제 말 듣고 있는 사람 있나요? 저랑 같은 사람 있어요? 라고 공감을 갈구하는 느낌? 그리고 저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였기에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전 컴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여는 저렇지, 한남이 이렇지, 일찍도 정말 역겹다, 야 이찍은 나은 줄 아냐, 이런 커뮤니티 말고요. 이게 아니라 그냥 모바일 기본 사용 시간이 늘어났던 겁니다. 전 사실 글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대부분 힘든 시간을 혼자 글 쓰면서 보냈는데 그저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사용 시간도 올라갔고 거기에 커뮤니티도 끼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빠진 커뮤니티도 일베나 DC나 이런 게 아니라 핀터레스트와 유튜브, 핀터레스트도 그림 그릴 거 찾아다니다 접하게 된 사이트였거든요. 사실 마음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것만 보인다잖아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래서 점점 어두운 댓글들과 여러 정치 영상들, 갈등 영상들, 요즘 현실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런 글 자주 접하기야 하겠지만 저는 유독 이런 걸 무의식 중에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알고리즘이 원래 다른 제 또래에 비해서 좀 무거운 주제가 이미 많긴 했으니까 아마 저에게 더 심각한 수의 영상들이 많이 떴을 거예요. 아이돌 영상이나 유머 영상이 지배하는 알고리즘보다는 이런 정치 시사가 많은 알고리즘에 혐오나 갈등에 관한 뉴스가 뜰 일이 많아지잖아요. 결론을 말하자면 전 세상이 이렇게 암울한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 다 서로 싫어하고 물어뜯고 비상식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수인 줄 알았죠. 근데 전 화가 나진 않더라고요. 슬프더라고요.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모든 것들이 명쾌해 보이고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해결되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싫어할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반대쪽을 싫어할 용기도 마음도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전 뭘 판단하든 모조리 출처를 찾아보고 양쪽 의견 다 들어보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이득이 되든 안 되든 공정한 판단을 내리려고 해요. 이게 제가 착하다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되게 피곤하고 살다 보면 정말 많아지고 특히 뒷담 까일 일이 정말 많아지는,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제 인생에 도움은 전혀 안 되는 특성인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어머님이 그런 편인데 이건 어머니를 닮았나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외쳐대는 의견 중 좀 들을 법한 걸 다 추려서 생각을 해보니 양쪽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 이슈든 젠더 이슈든 여러 다른 이슈든
물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의견도 있었긴 하다만, 그래서 전 그 어떤 집단도 정말 일부를 제외하면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전 지금도 제가 완전히 싫어하는 집단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저 저는 슬펐을 뿐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다 양쪽 의견을 정리하고 이해해보니 서로 대화를 조금만 하면, 아니 대화를 하지 않아도 이건 건방진 생각일 수 있지만 나처럼 생각해보면, 나 같은 사고방식을 가져보면 이렇게까지 서로를 싫어하지 않을 텐데, 저들도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텐데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 사회가 혐오의 구덩이에 처박힌 줄 알고 전 슬퍼했어요. 왜냐면 이 사회가 혐오에 박혀있고 비상식에 서로에게 나를 세운 사람들만 가득가득하다는 건, 제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도, 사랑할 사람들도, 내가 나중에 낳을 자식이 살아갈 사회도 그렇다는 거니까 이 희망 없음에 대한 절망적 슬픔이랄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진짜일 리 없어의 상태였죠. 전 방구석에서 혐오글을 양산하고 사람들을 욕하며 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저 담요를 덮고 컴퓨터 스크롤을 하며 머리만 과부하가 올 만큼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이었죠. 물론 히키코모리까지는 아니었고, 전 친구도 만나러 다녔고 가족들이랑 잘 지냈고 제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하며 성과를 냈지만, 후회하지 않게 인생을 살았지만, 제 기준에서 전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 시기에.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하고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것만 보면 세상은 이렇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다른 혐오자들과의 차이를 꼽자면, 전 이 혐오와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모두를 이해해보려다가 결국 우울에 빠져들며 가시를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뻗어나가 나를 다치게 했다는 것. 그런데 요즘 알게 된 사실들이 있어요. 제가 힘든 시기를 좀 이겨내고 밖에도 더 자주 다니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여러 긍정적인 기사들과 소위 말하는 인류에 충전되는 것도 좀 찾아보고, 주변에 있는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사람들 말고 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멀쩡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분명 이게 나쁜 사회, 착한 사회로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는 아무라고 힘들지언정 인터넷과는 달랐어요. 와, 세상은 아름다웠구나, 유토피아다 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과 갈등 같은 건 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터넷과는 다르다고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저처럼 생각이 많지 않다는 것. 이건 솔직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좋은 말이니까 해명을 먼저 하자면, 생각 없는 것들 이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생각이 과하게 많다는 거예요. 전 진짜 생각이 엄청 많아요. 이게 그냥 저 재밌다고 하는 상상일 때도 있고 미래의 비전일 때도 있고 이런저런 고민 들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전 항상 생각이 넘칩니다. 저는 어떤 줄 알았냐면요, 정치에서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남의 정당을 비방하는 말을 하면 당연히 누구나 다 확실한 출처를 찾아보는 줄 알았고요. 어떤 특정 집단을 혐오하고 싫어하려면 다른 집단의 입장도 생각을 해봤지만 도저히 아니겠다 싶어서 화가 난 나머지 잠시 잘못된 방법인 혐오를 택하는 건 줄 알았고요. 어떤 나라를 욕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와 정치를 충분히 찾아보고 욕하는 줄 알았고요. 무슨 사람을 욕하려면 욕하는 게 재밌어서가 아니라 정말 비난할 만하기에 논리적으로 욕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무지성인 사람들 많고 주작도 많고 결정적으로 상대편을 이해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혐오만 외쳐대는 사람들이 커뮤와 부정적 인터넷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충격이었어요. 사람 급 나누는 게 아니라 진심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수준과 생각의 깊이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임에도 그렇게 혐오를 해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제가 절대 남들보다 잘나고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혐오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생각보다 멍청하고 이상하고 악의적이고 공감 능력 없고 1차원적인 사람이 많다는 걸. 그게 저에겐 얼마나 큰 현타인지 깨달음이었는지. 그냥 이상한 놈들은 무시하면 된다는 걸,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걸, 그냥 한숨 한번 쉬고는 과한 혐오는 거르면 된다는 걸, 현실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들 미래니까 신경 끄고 최대한 나에게 피해가 적게 가게 한 후 멀쩡한 사람을 만나서 멀쩡한 사람을 찾아서 살면 된다는 걸. 그걸 전 이제야 알았네요. 제가 참 헛똑똑이었죠.
생각은 머리 터지게 많으면서 정작 세상 물정은 잘 모르고 거르는 법도 모르고 모든 세상의 문제를 민감하게 받으면서 온전히 상처로 다 받아내고 있었어요. 모든 상식적인 사람들의 존재에 슬퍼하며 모든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존재에 슬퍼하며 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 슬퍼하고 있었어요. 감정 낭비죠. 그리고 세 번째, 앞의 것과는 좀 반대되긴 하는데 전 많이 모르고 이런 사회에 대해 논하기엔 제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 언급했던 현상 있잖아요. 유튜브가 싫어요 기능을 없애며 사실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 동의하는 소수만 보이니 그 소수가 마치 꽤 비중 있는 수치인 것처럼 보여서 비상식적인 댓글들이 지지를 얻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 이걸 요즘 유튜브 커뮤화의 이유 중 하나인 것 같다고 꼽았었죠. 이 현상을 한마디로 설명한 용어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오늘 알려주셨죠. 바로 침묵의 나선형 모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여론 형성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이 지배적인 분위기와 다를 때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뜻으로 완전히 제 의견을 관통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글에 좋아요가 꽤 있는 걸 보고 싫어요 비율은 못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나 봐라고 여겨 결국 지적하는 댓글을 달지 않고 조용히 넘어간다는 걸 문제로 지적한 제 의견에 적용하기는 좋은 개념이죠. 사실 제가 봐도 저의 영상은 주제가 주제다 보니 좀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만약 제가 이 용어를 좀 더 빨리 알아서 제 이전 영상에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그럼 좀 더 제 의견이 명쾌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전 생각은 넘쳐 흐르고 통찰도 막힌 편은 아니다만 그걸 남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능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지식의 부재이기도 하고 경험의 부재이기도 합니다. 제가 영포티 영상을 만들려다가 눈물을 머금고 갈아 엎은 이유도 여기서 나오죠. 전 MZ의 입장은 잘 모르고 결정적으로 국민연금에 얽힌 여러 의견들과 정치들을 한마디로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 모든 걸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만 전 그만큼 알지 못했죠. 제가 주변보다는 생각이 많고 정치에도 관심이 많고 여러 성과도 잘 나오니 저 정도라면 나름 똑똑하다고 꽤 지능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엔 경험도 지식의 깊이도 한없이 얕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누군가를 선동할 만한 의견을 말하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의견을 말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양쪽 모두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의견에 쓸 출처는 모두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하는 자의 도리이자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이 요즘 많아져서 갈등이 생기고 잘못된 것에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들도 있고요. 이건 어차피 말할 예정이었던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곧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인생에서요. 입시, 유학, 대학, 인턴 무엇을 상상하시든 일반 사람들이 겪을 법한 그런 인생의 중요 시기입니다. 그러니 제가 유튜브에 신경을 많이 못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그냥 내 인생 살아야겠다 라는 느낌보단 이 시기를 열심히 살아서 더 많이 알고 더 영향력 있고 더 멋진 사람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대중에게 말하는 것이 훨씬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물론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소소하게 의견을 표명하고 랄랄라 수다 떨듯이 소수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하찮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요. 전 이 유튜브로 정말 취을 많이 했고 제가 앞서 나열한 여러 사실들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돼 깨달은 것이기에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좀 더 상식적인 사람들에게 폭넓게 위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귀에 닿으려면 제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컴퓨터만 보고 있다가 주구장창 사회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좀 더 멋지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이제 영상들이 더 뜨문뜨문 올라갈 예정이니 그냥 잊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저 종종 근황을 올릴 유튜버로 기억해주세요. 하지만 절대 유튜브를 관둔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제 인생 살다가도 뉴스를 틀었는데 야 이건 좀 쉽거나 씻으면서 멍 때리면서 꾸준히 정리하던 의견이 비로소 명확하게 체계화되거나 하면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올릴게요. 그리고 게시물은 영상보단 자주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꾸준히 댓글 달아주시는 두 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물론 처음 영상에서 와다다다 달렸던 여러 댓글 분들도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게 이름을 직접 말하면 부담스러우실까봐 말은 못하겠는데 정말 감사해요. 특히 모든 게시물과 맞춤법이 틀렸네. 모든 게시물과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진심 댓글 다 캡처했습니다. 아마 이제 인생 사시면서 결국 모든 일들이 좋게 귀결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님을 위해 행운을 빌어주고 있거든요. 누군가 꾸준히 행운을 빌어주는 거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이게 사실 단순 댓글을 달았다 이퀄 영상에 댓글이 남겨졌다 이퀄 조회수가 올라갔다 이퀄 오예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진심 우울하고 힘들고 절망에 빠져 있어서 뭐라도 해보려는 발버둥이었는데 누군가 제게 위로를 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준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였어요. 그리고 세상은 혐오인가 봐 하고 있던 억지로 희망을 말해보던 시기에 어쩌면 아닐지도 이 세상은 혐오가 끝이 아닐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만들어준 것이 꾸준히 달리는 그분의 댓글이었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 유튜브 채널은 정말 제대로 된 채널이라기보단 그냥 하고 싶은 말 쏟아내는 어떤 평범한 개인의 일기장 같은 느낌이 더 강했어요. 그저 성장하는 과정에서 힘들어서 외부로 문을 두드린 흔적이 이 채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반응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얼마나 인생에서 도움이 될 따뜻한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한 개인의 이런 기록을 꾸준히 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완전히 끝내지 않는 거고요. 게시물도 꾸준히 올릴 거고 영상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정말 정리가 됐다면 올릴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아마 영상은 이제 정말 드문드문 올라올 거다. 그러니 잊고 있다가 보이면 클릭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너무 고마워서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고 예의를 지켜서 이유를 잘 설명하고 감사 인사도 전하고 싶었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모두가 격변하고 어지러운 이 시기를 나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고 저처럼 방황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보지 못했더라도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그냥 나아가 지금 힘든 사람들이 결국 자기만의 길을 찾고 혐오 오염되지 않고 살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안녕? 이제 영상 끝이에요. 그러나 안녕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 떠나지 않았고 그저 가끔 올 뿐이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하는 고민들은 흩어지고 좋은 일 일어나기를 제가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빌게요.